그날은 평범한 3월의 아침이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봄바람이 살랑거리던 날이었죠. 저는 평소처럼 서둘러 넥타이를 매면서 중요한 계약 미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계약은 우리 회사에서 수십억 원짜리 프로젝트였고 제가 몇 달 동안 준비해온 결실이었거든요. 출근길에 나서는데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야블리튜브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야블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계약만 성사되면 승진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지하철역으로 향하던 그 순간 저는 무언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허름한 외투를 입은 할머니 한 분이 길가에 주저앉아 계셨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절망적으로 보였던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그냥 지나칠 뿐 아무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괜찮으세요, 할머니? 제가 다가가자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가방을 빼앗겼어.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너무 놀라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때였어요. 멀리서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무언가를 들고 달아나는 것이 보였던 거죠. 순간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제 손목시계는 이미 미팅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려주고 있었지만 저는 망설임 없이 그 도둑을 쫓기 시작했어요. 잠깐만요. 서세요. 제 목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졌지만 도둑은 더욱 빠르게 달아났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며 심장은 터질 듯 뛰었어요. 양복을 입고 있어 달리기도 불편했지만 그 순간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죠. 제가 매일 출근하던 길이라 골목길을 훤히 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 곧바로 지름길로 방향을 틀었어요. 이쪽으로 가면 저 도둑을 앞질러 잡을 수 있을 거야. 머릿속으로 계산하며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좁은 골목을 빠져나가 모퉁이를 돌자 마침내 그 도둑과 마주쳤어요.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 그 남자의 얼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가 뒤로 물러서려는 순간 제가 그의 팔을 붙잡았고 힘겨운 몸싸움이 벌어졌죠. 나. 도둑이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힘을 주었어요. 당신이 훔친 할머니 가방, 당장 내놔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몇 분간의 실랑이 끝에 그 남자의 손에서 가방을 빼앗을 수 있었어요. 그는 저를 밀치고 도망가 버렸지만 중요한 건 할머니의 가방을 되찾았다는 사실이었죠. 손은 긁혀서 피가 나고 양복은 먼지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런 건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숨을 헐떡이며 할머니에게 돌아왔을 때 그분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받아든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이건 제 생명줄 같은 거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의 감사 인사를 들으며 뿌듯함을 느꼈지만 문득 손목시계를 확인한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미팅 시간이 이미 10분이나 지나 있었던 거예요. 저는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 전 지금 급히 가봐야 해요. 허겁지겁 인사를 하고 회사를 향해 전력 질주를 시작했지만 이미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이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될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른 채로 회사 건물에 도착했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여유조차 없어서 계단을 뛰어 올랐는데 이미 회의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귀까지 들리는 것 같았죠. 회사 로비에서 동료 김 과장을 마주쳤는데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야, 어디 갔었어? 상무님이 미칠 것 같았어. 김 과장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가 가방을 도둑 맞아서 그걸 찾아주느라. 말을 이어가려는데 복도 끝에서 상무님의 고함이 들려왔어요.
박 대리, 내 방으로 당장. 상무님의 목소리는 온 사무실에 울려 퍼졌고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너무 놀라 몸이 굳어버렸어요. 상무님 사무실로 들어가자마자 폭풍우가 몰아쳤어요. 상무님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책상을 내리치는 손에는 힘이 가득 들어가 있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우리가 얼마나 공들여 준비한 미팅인데. 상무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클라이언트가 30분을 기다렸다가 그냥 갔어. 내가 얼마짜리 계약을 날려버린 줄 알아? 상무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출근길에 할머니 가방을 도둑 맞는 걸 봐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지만 상무님은 손을 들어 제 말을 끊었어요. 지금 그게 이유가 돼? 내가 슈퍼히어로라도 되는 줄 알아? 회사에서는 내 착한 일, 자랑 듣자고 월급 주는 거 아냐. 상무님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몇 억짜리 계약이 날아갔는데 내가 할머니 가방 하나 찾아준 게 뭐가 중요해.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입을 열어 다시 설명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난 옳은 일을 했어라고 되뇌었죠. 박 대리, 회사란 곳은 감정 따위는 필요 없는 곳이야. 이건 비즈니스야. 넌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어. 알겠어? 상무님이 서류 하나를 내밀었는데 그건 바로 해고 통지서였어요. 그 순간 저는 너무 놀라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오늘부로 넌 우리 회사와 인연을 끊게 됐어. 짐 챙겨서 당장 나가. 상무님의 음성은 얼음장같이 차가웠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순간 모든 동료들의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어떤 이들은 동정의 눈빛을, 어떤 이들은 저런 바보 같은 이라는 표정을 짓고 있었죠. 책상에 앉아 짐을 정리하는데 손이 떨려서 제대로 물건 하나 집을 수가 없었어요. 괜찮아. 진짜 억울하다. 김 과장이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사람을 도왔을 뿐인데 이게 맞나 싶네. 제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야, 그래도 사람 도운 거니까 후회는 하지 마라. 김 과장의 위로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회사를 나서는 순간 갑자기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류 가방 하나 들고 나온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죠. 내가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한 걸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아니야, 난 옳은 일을 했어. 그 할머니의 가방은 정말 중요했을 거야. 밤거리를 걸으며 양복에 남은 긁힌 자국을 발견했어요. 도둑과 싸우는 과정에서 생긴 흔적이었죠. 손을 보니 아직도 약간의 피가 맺혀 있었어요.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 이게 뭐야. 착한 일 했다고 직장을 잃는 세상이라니. 텅 빈 밤거리에 제 한탄만 메아리 쳤어요.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우니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이제 월세는 어떻게 내지? 새 직장은 어디서 구하지? 부모님께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하지? 결국 잠들기 전까지 자책과 후회로 눈물을 삼키며 밤을 지새웠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제 인생에 믿을 수 없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다음 날 아침 무거운 눈꺼풀을 겨우 들어 올렸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자서 온몸이 천근만근 느껴졌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어제와 다름없이 맑았지만 내 마음은 먹구름이 가득했죠.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보니 눈은 퉁퉁 부어 있고 얼굴은 헬쑥했어요. 그런 제 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회사에 퇴직 서류 정리하러 가야 하는데 생각만 해도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커피를 마시며 구직 사이트를 둘러보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보니 회사 대표의 사실이었어요.
순간 저는 너무 놀라 입이 떡 벌어졌죠. 여보세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 대리입니까?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회사 대표이사의 비서였어요. 지금 당장 본사로 와주실 수 있습니까? 회장님께서 긴급히 찾으십니다. 회장님이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 회사 회장님은 평소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분이었거든요. 혹시 무슨 일로? 자세한 내용은 직접 오셔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와주세요. 비서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왜 갑자기 회장님이 날 부르지? 혹시 어제 일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긴 건가? 불안감에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서둘러 어제 입었던 양복을 다시 꺼내 입었습니다. 긁힌 자국이 선명했지만 그것조차 신경 쓸 여유가 없었죠. 머리를 대충 정돈하고 본사로 향했어요. 본사 로비에 도착하자 비서가 직접 나와 저를 맞이했습니다. 박 대리님, 이쪽으로 오세요.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본사 최상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지? 난 이미 해고된 사람인데. 회장실 앞에 도착하자 비서가 노크를 했고 안에서 들어오세요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거대한 책상 앞에 회장님이 앉아 계셨고 양옆으로는 전무님과 상무님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어제 제가 도와드렸던 그 할머니께서도 그 자리에 계셨다는 거예요. 할머니는 우아한 한복을 입고 계셨는데 어제의 허름한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어서 오게, 박 대리. 회장님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앉게나. 어색하게 자리에 앉자 회장님이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어제 우리 어머니께서 가방을 잃어버리고 위험했을 때 그걸 끝까지 찾아주셨다고 하던데요. 회장님의 말씀에 저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제 그 할머니가 회장님의 어머니?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어제 오후에 어머니께 전해들었습니다. 할머니, 아니 회장님, 어머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이 젊은이가 아니었다면 나는 어제 쓰러졌을지도 몰라요. 가방 안에는 내 모든 중요한 약들이 있었거든. 그 이야기를 들은 회장님은 어제 바로 결단을 내리셨다고 합니다. 저에 대한 감사의 말과 함께 이런 직원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회사는 미래가 없다며 상무님을 엄중히 질책하셨던 거죠. 그 순간 저는 현실이 꿈만 같았어요. 상무님. 회장님이 상무님을 향해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회사의 핵심 가치가 뭐였죠? 상무님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어요. 식은땀을 흘리며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직과 인간 존중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을 돕는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했죠? 회장님의 질문에 사무실 전체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그것도 내 어머니를 도운 직원을. 상무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았어요. 전무님도 당황한 표정이었죠. 박 대리. 회장님이 다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당신의 행동은 우리 회사가 추구해야 할 가치의 본보기입니다. 단순히 비즈니스만이 아니라 인간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직원이야말로 진정한 자산이지요. 그 말씀에 제 눈에서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몇 시간 전만 해도 해고당한 직원이었는데 지금은 회장님께 칭찬을 받고 있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회장님이 문서 하나를 제게 내밀으셨어요. 오늘부로 박 대리는 본사 전략기획실로 재배치됩니다. 승진과 연봉 인상도 함께 이루어질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했어요. 현실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받아들며 물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려서 제대로 생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죠. 물론이네. 우리 회사에는 박대리 같은 인재가 필요하네. 진정성 있는 행동은 어떤 비즈니스 스킬보다 값진 자산이야. 그 순간 상무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노와 당혹감, 그리고 공포가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죠. 상무님은 오늘부터 지방지사로 발령받게 될 거예요. 회장님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인간성이 결여된 리더십은 우리 회사의 가치와 맞지 않습니다. 상무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의 입에서는 더듬더듬 변명의 말들이 흘러나왔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회장님의 결정은 번복되지 않을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회장님 어머님께서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 손길에서 어제의 절박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따뜻함과 감사의 마음이 전해져 왔죠. 젊은이, 덕분에 내 소중한 약도 찾았고 아들에게 중요한 교훈도 줄 수 있었어요. 세상에는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할머니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이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전 너무 놀라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어제는 해고당한 불쌍한 직원이었는데 오늘은 회장님과 직접 대면하고 승진까지 받게 되다니. 인생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뒤바뀔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데 회장님께서 저를 따로 불러 세우셨어요. 박 대리, 아니 이제는 박 과장이군. 잠시 시간 있나? 네, 회장님. 제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 어머니를 도와주신 것 정말 고맙네. 회장님의 눈빛은 진심 어린 감사함으로 가득했어요. 사실 어머니께선 요 몇 년 동안 몰래 소소하게 사람들을 돕고 사셨어.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사셨거든. 저는 그 말씀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그래서 그런 평범한 옷을 입고 계셨군요. 그래. 어머니께서는 우리 회사가 커질수록 사람들과의 연결고리를 잃어가는 것 같다고 늘 걱정하셨거든. 그래서 가끔 평범한 옷을 입고 나가셔서 진짜 사람들의 삶을 경험하고 도우셨어. 회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제는 정말 위험한 일이 발생한 거군요. 제가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맞아. 어제 도둑 맞은 가방에는 어머니의 중요한 약들이 있었어. 그런데 자네가 나타나서 그걸 되찾아 주었지. 회장님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났어요. 어머니께서는 그 일을 계기로 회사 경영 방침에 대해 저에게 일침을 가하셨어. 우리가 얼마나 인간미를 잃어가고 있었는지.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전 그저 도움이 필요한 분을 도왔을 뿐인데요. 바로 그저가 중요하네. 회장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요즘 세상에선 그런 그저가 너무 부족해. 자네 같은 사람이 우리 회사 핵심 가치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했어. 회장실을 나오는데 상무님이 복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죠. 그는 제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번엔 운이 좋았겠지?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쉽게 흘러가지 않아. 언젠간 후회할 날이 올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그를 마주보며 말했죠. 상무님, 저는 제가 한 행동을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돈이나 지위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믿으니까요. 상무님은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어요. 하지만 그의 뒷모습이 처량해 보였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가치관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거니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어제는 해고당했다가 오늘은 승진이라니.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단지 사람을 도왔을 뿐인데.
이렇게 되다니. 혼잣말을 중얼거리는데 휴대폰에 문자가 도착했어요. 회장님 어머니께서 보내신 문자였습니다. 덕분에 제 아들도 아랫사람을 다시 보게 됐답니다. 늘 건강하세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건 기쁨의 눈물이자 안도의 눈물이었죠. 가슴 깊은 곳에서 뿌듯함이 올라왔습니다. 결국 옳은 일을 하는 것이 결실을 맺는구나 생각하며 회사를 나섰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으로 눈을 떴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햇살은 어제와 똑같았지만 제 마음속은 새로운 에너지로 가득 찼습니다. 예전에 입던 양복 대신 새 정장을 꺼내 입었죠. 오늘부터는 본사 전략 기획실의 과장으로 일하게 되니까요.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면서 문득 어제까지의 일들이 꿈만 같았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제 얼굴을 살펴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진 것 같았어요. 더 자신감 있고 단단해 보였죠. 출근길에 평소 자주 가던 커피숍에 들렀어요. 바리스타가 반갑게 인사를 건네며 평소와 같은 아메리카노 드릴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죠. 커피를 받아들고 한 모금 마시는데 오늘따라 더 맛있게 느껴졌어요. 본사 로비에 들어서자 경비원이 깍듯이 인사를 했어요. 박 과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어색했지만 기분 좋은 호칭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전략 기획실이 있는 15층으로 올라갔어요. 문이 열리자 전에 없던 긴장감이 몰려왔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그 순간 걱정이 밀려왔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죠. 전략 기획실 문을 열자 팀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지만 모두 예의 바르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팀장님이 저를 모두에게 소개해 주셨고 각자 자기 일을 하던 직원들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박 과장님의 일화는 이미 회사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한 직원이 말했어요. 그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한편으론 자랑스러웠습니다. 제자리에 앉아 업무를 시작하는데 어제와는 전혀 다른 세상에 온 기분이었어요. 그때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회장님 어머니께서 오늘 점심을 함께 하자고 하셨대요. 저는 너무 놀라 말문이 막혔어요. 네, 영광입니다. 회사 구내식당이 아닌 본사 옆 고급 레스토랑에서 회장님 어머니를 뵙게 되었어요. 옆 테이블에서는 다른 임원들이 힐끔힐끔 저를 쳐다보며 속삭이고 있었죠. 어제까지만 해도 해고된 직원이었는데 오늘은 회장님 어머니와 점심을 먹고 있으니 그럴 만도 했죠. 젊은이, 내가 오늘 특별히 불렀는데 이유가 있어요. 할머니께서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회사의 사회공헌팀과 협력해서 일했으면 해요. 당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회공헌팀과요? 그래요. 나는 요즘 소외된 노인들을 위한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어요. 당신이 보여준 그 마음이면 충분해요. 할머니의 눈빛은 따뜻하고 단호했어요.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단순한 승진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까지 맡게 된 것 같아 더 뿌듯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전략기획실과 사회공헌팀을 오가며 일하다 보니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빴습니다. 회장님 어머니께서 제안하신 독거노인 돌봄 프로젝트는 생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죠. 언론에서도 우리 회사의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높게 평가했어요. 박 과장, 요즘 정말 열심히 하네. 김 팀장님이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도 자네 칭찬을 자주 하신다더군. 그 말을 들으니 뿌듯했어요. 하지만 저는 칭찬받기 위해 일한 게 아니었죠. 진심으로 사람들을 돕고 싶었으니까요. 특히 회장님 어머니를 통해 만나게 된 여러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마음도 더 따뜻해졌답니다. 주말에는 자원봉사 활동으로 요양원을 방문했어요. 처음엔 혼자 갔지만 점차 회사 동료들도 함께하기 시작했죠. 어느새 저희 팀은 착한 영향력으로 회사 내에서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의실에서 나오는데 익숙한 얼굴과 마주쳤어요. 바로 제가 해고당하던 날 같은 부서에 있던 김 과장이었습니다. 야, 진짜 대단하다. 한 달 만에 이 정도 위치까지 올라가다니. 김 과장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야. 제가 겸손하게 답했죠. 운? 그래. 내가 회장님 어머니를 만난 건 운이었을지 몰라도 그 순간에 도움의 손길을 내민 건 내 진심이었잖아. 김 과장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 진심이 널 여기까지 데려온 거야.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김 과장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전 상무님이 지방지사에서도 문제를 일으켜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나 봐. 끝까지 부하 직원들 쥐어짜다가 집단 반발로 결국. 김 과장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그날 할머니의 가방을 되찾아주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만약 그때 그냥 지나쳤다면 저는 아마 지금도 그저 평범한 회사원으로 남아있었을 거예요. 6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이제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 되었답니다. 독거노인 돌봄 프로젝트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수천 명의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었죠. 저는 이제 그 프로젝트의 총책임자가 되었어요.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회장님께서 저를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셨습니다. 회장실에 들어서자 회장님 어머니도 함께 계셨어요. 박 과장, 자네 덕분에 우리 회사가 많이 달라졌네. 회장님이 환한 미소로 말씀하셨어요. 직원들의 사기도 높아지고 회사 이미지도 좋아졌어. 과분한 말씀입니다. 저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죠. 오늘은 특별한 제안이 있어 불렀네. 회장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우리 재단에서 새로운 사업을 계획 중인데 자네가 맡아줬으면 해. 그 사업은 독거노인뿐 아니라 소외된 아이들, 장애인, 다문화 가정까지 아우르는 큰 프로젝트였어요. 저는 가슴이 벅차올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괜찮다면 부장으로 승진시켜 이 일을 맡기고 싶네. 회장님의 말씀에 저는 너무 놀라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정말 영광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겨우 입을 열어 대답했죠. 회의가 끝나고 엘리베이터를 타려는데 회장님, 어머니께서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잠깐 시간 있니? 같이 산책 좀 할까? 회사 옆 작은 공원으로 나와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제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날 내가 나를 도와준 것처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있구나. 작은 행동이 이런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겠니?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 몰랐습니다. 모두 할머니 덕분이에요. 내 덕분이 아니라 내 용기 덕분이지. 할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하지만 정작 손을 내미는 사람은 적단다. 넌 그 순간에 망설이지 않았어. 돌아오는 길에 문득 그날 도둑을 쫓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정말 순간적인 판단이었지만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사소한 선택이 인생을 바꾸는구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1년이 지났어요. 제가 그날 도둑을 쫓아가 할머니의 가방을 되찾아드린 지 정확히 1년이 된 날이었죠. 회사에서는 특별히 선한 영향력의 날이라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는 직원들이 하루 동안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날이었어요. 회장님과 어머니도 평범한 옷차림으로 행사에 참여하셨죠.
놀랍게도 전국 각지의 지사에서 1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어요. 뉴스에서도 우리 회사의 변화를 다루며 기업 문화의 혁신 사례라고 소개했답니다. 병원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회장님 어머니께서 제게 다가오셨어요. 오늘 아침 신문 봤니? 아니요. 무슨 일 있으셨나요? 저는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1위에 선정됐단다. 직원 만족도가 작년보다 2배나 올랐대. 할머니의 눈가에 주름이 잡히며 미소 지으셨어요. 그 소식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회사에서 해고당했던 제가 이제는 회사 문화를 바꾸는데 기여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할머니, 이 모든 게 할머니 덕분이에요. 제가 진심을 담아 말했죠.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란다. 이건 모두 내가 한 선택 덕분이야. 누구나 기회는 오지만 남을 위해 희생할 용기 있는 사람만 그 기회를 기적으로 바꾸는 법이지. 그 말씀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정말 그날의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으니까요. 봉사활동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한 젊은 직원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부장님, 진짜 대단하세요. 부장님 이야기를 듣고 제 삶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래? 어떻게? 저는 궁금해하며 물었죠. 예전엔 그냥 돈 벌기 위해 일했는데, 이제는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그 직원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선한 행동은 단순히 그 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요.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동이 퍼져나가듯이 말이죠. 오늘따라 하늘이 더 파랗게 느껴졌어요. 문득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가야지. 그날처럼 망설이지 않고 옳은 일을 할 용기를 가지고.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고 때로는 냉정할지 모르지만 작은 선한 행동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바로 나 자신임을 그날의 경험을 통해 깨달았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 듣고 생각나는 댓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올 수 있는 야불리의 원동력입니다. 오늘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는 야불리 튜브가 되겠습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 알차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야불리 튜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사랑합니다.